네, 잘 네, 보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해줘도 괜찮을까요? 지금 프레젠테이션 모드 아닌가요? 제가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데. 그, 그, 뷰, 지금 이거 프레젠테이션 모드 아닌 것 같은데. 슬라이드 쇼 버튼 안 눌려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지금은 전체가 보이시죠? 그치, 그치. 그리고 슬라이드 쇼. 지금은 어떠세요? 어, 잠시만요. 똑같으신가요? 네. 나가놓고. 슬라이드 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듀얼 모니터 쓰시나요? 이 카메라 때문에 그 오케이, 모니터를 딴 데서 하고 어, 있는데, 그러면 오케이. 잠시만요. 제가 이걸 바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이제 됐다. 네. 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 오늘 하게 된 건 제가 석사 과정 중에 제 개인 석사 논문으로 제 개인 석사 논문의 주제였던 autonomous vessel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개인적인 논문으로는 제가 NJORD라는 노르웨이 공업대학교에서 주최했던 대회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었던 프로그램들이나 그다음에 그 관련 백그라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자체가 제가 항상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지만 사실 제가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를 하기가 좀 뭐랄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설명도 좀 드리면서, 그리고 이게 머신러닝이랑 이런 과목도 있고 딥러닝도 사용되고 하면서 혹시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좀 설명도 조금 넣어봤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NJORD라는 주최 측에서 개최를 했던 대회였고요. 제안이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원래 참석은 하긴 했는데 팀으로 아무래도 이게 처음에 저희가 참여를 할 때 사실 대회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못했던 부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냥 어토너머스 배슬 대회라고 해서 그냥 사실 되게 좋아 보였고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들 개인 과제가 있고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제 개인 과제로 만약에 제가 이걸 참여하지 않았다면 사실 또 힘들지 않았을까, 제 개인 논문 주제로 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이고요. 이건 홍스버그랑 오토십에서 스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제 논문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그 주어진 환경에서 자율 운행 선박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운항 선박이라 하면 주어진 목표점에 대해서 스스로 운항을 하되 중간에 회피를 할 것들이 있으면 그런 스스로 회피하는 능력도 갖춘 선박을 개발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대회 측에서 주어진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던 거는 여러 가지 마커가 있는데 그거를 직접 인식하는 것, 그 마커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취하는 거였는데요. 근데 이 대회 자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게 이제 유니티랑 이 로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니티라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이 대회가 주최함에 있어서 이제 사용된 환경을 구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배와 선박들 그리고 이런 주어진 환경들이 이제 존재하는 가상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가상 환경을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유니티는 사실 그냥 이번 대회를 위해서만 사용된 건 아니고요. 이제 유니티라는 건 기본적으로 게임 개발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유니티 장점이라 하면 뭔가 구현하는 이제 저희가 API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각각 이미 다 구현인데 툴이 하나 구현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툴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세계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라는 이제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이 또 있었는데요. 이 로스라는 건 이제 저희가 보통 뭔가 개발을 한다 하면 뭔가 바닥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뭔가를 구축해 놓고 이거를 오른팔을 테스트하고 뭐 로봇의 경우에 뭐 로봇이 가지는 오른팔 모듈 테스트, 그 다음에 어떤 눈으로 보는 부위 테스트 이런 걸 각각 하고 싶은데 또는 그 부분만 같이 드러내고 싶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부분만 다시 다른 걸로 교체하고 싶거나 할 때 이거를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힘들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짜놓은 코드나 뭔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걸 보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번에. 근데 이런 로스는 그런 걸 굉장히 쉽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나중에 된다면 이걸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나중에 한번 시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에는 로스, 나우키, 오퍼로스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게 다 각각 개발하는 회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개발하는 회사라기보다는 뭐 그런 하나의 단체나 그런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만든 건데 근데 다들 이게 뭐랄까 너무 좀 소모적이었다고 할까요? 로스는 로스대로 나오키는 나오키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걸 각각 적용할 때마다 배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제 너무 많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존재하다 보니까 결국 가장 살아남은 건 지금은 거의 로스라고 보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오프로스라는 건 한국에서 만든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사실상 사용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자율운항 선박에 있어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저희가 패스 플래닝 하는 경로 계획에 대해서 아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이제 글로벌 패스 플래닝, 로컬 패스 플래닝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어진 저 현재 위치에서 목표 지점까지의 도달하는 이제 최적의 경로를 설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해를 하던 중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물체나 이런 것들이 나타냈을 때 그걸 피해서 충돌을 회피를 해서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 그게 로컬 패스 플래닝.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제가 크게 고려했던 건 이제 전역 경로 계획에서 글로벌 패스 플래닝에서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랑 에이스타 알고리즘인데요. 사실 이 두 개는 이름은 다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큰 틀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로컬 패스 플래닝은 이제 벨로시티 옵스터클 이건 제가 그룹 프로젝트 하면서도 공부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는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대회 플랫폼에서 아직 정확하게 어떠한 플랫폼이라는 게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배우면서 밸런스드 obstacle을 자연스럽게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다른 차선책으로 또 다른 좋은 알고리즘이 없을까 싶어서 찾다 본 게 이제 다이나믹 윈도우 어프로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다익스트라랑 전역 경로 계획에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사용됐고요. 그리고 로컬 패스 플래닝에는 다이나믹 윈도우 어프로치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 현재 위치랑 헤딩이 주어졌을 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의해서 기본적으로 선박은 움직이게 되고요. 그 움직이는 와중에 이제 선박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서 필요한 사물들이나 이런 걸 인식하고 사실상 중간에 충돌 회피를 해야 될 만한 물체가 나타났을 때는 다이나믹 윈도우 어프로치로 통해서 인식하고 회피하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저희가 부표가 있을 때 파란색 부표가 오른쪽에 녹색 부표가 있다면 녹색 부표와 빨간색 부표 사이를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파란색과 빨간색이 인식하는 정보들을 이제 얻기 위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이제 사물 인식 알고리즘도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패스 플래닝의 그런 부분이고요. 네,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다익스트라랑 A스타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다익스트라라는 건 저는 처음 이걸 공부할 때 굉장히 생소했는데 사실 다익스트라는 이제 컴퓨터공학과 이런 부분 학생들은 굉장히 평범한 건 아니고 기본이 된달까요? 제가 혹시 내비게이션 자동차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제 현재 위치가 있고 제가 오늘 가고자 하는 목표지를 선택하면 이제 최적 경로랑 이제 가장 빠른 경로 이런 걸 추천해 주는데 사실 거기서도 이게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익스트라. 하나의 부분에 대해서 사용된다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그냥 이제 휴리스틱 서치라고 다익스트라는 전체 존재하는 모든 경로에 대한 그 가장 빠른 부분을 찾는다면 A스타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필요 없다 하면 필요한 부분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말로서는 가장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이트를 하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각각 주어진 경로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이제 좀 더 애니메이션 쪽으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제 알고리즘이 계산을 할 때도 이러한 순서대로 찾아가게 됩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가장 빠른 부분을 계산하고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부분을 설정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상 전역 경로 계획의 경우에는 이제 항해를 하기 전에 먼저 찾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역 경로 같은 저희가 이제 선박에서 해도가 있다면 그 해도에서 먼저 가장 빠른 경로를 찾고 이제 그 찾은 경로를 따라서 운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다니는 사이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 해도에 없는 장애물들이 중간중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게 선박이 되겠죠. 그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 패스 플래닝이라는 이제 충돌 회피를 통해서 계속 운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고려했던 건 밸런스드 obstacle랑 다이나믹 윈도우 어프로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밸런스드 obstacle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두 개의 주어진 물체가 있을 때 각 물체에 대해서 이제 바운더리가 있겠죠. 이제 여기 충돌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충돌을 할 때 여기서 이건 보통 선박은 길지만 일단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제가 여기
논문에서 그냥 그대로 발췌한 것 가장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근데 이걸 이제 이 부분을 이쪽으로 확대해서요. 이제 점으로 제 개인을 이제 로봇을 점으로 봤을 때 사물이 이렇게 확대되었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속도가 이렇게 있고 물체가 이렇게 있다면 제 이 속도를 이쪽으로 투영하겠습니다. 이제 B에서 A를 바라봤을 때가 되겠죠. 간단하게 여기 큰 원과 점과 이 콘이 있는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크게 그냥 원에서 이제 B가 바라봤을 때 B라는 이제 충돌 물체가 A를 바라봤을 때 이 A가 저한테 이 범위 안에서 다가온다면 이제 이 물체는 충돌하겠죠. 혹시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하고 있나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면 이해가 되신다면. 네, 좋습니다. 잘 이해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만 온다면 여기 사이 범위에 결국 와서 충돌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 로봇이라는 물체는 이 콘이라는 사이에만 비껴나가게 된다면, 이 사이에 있는 속도가 선택하지 않게 된다면 이 두 물체는 충돌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심플한 그냥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피규어 C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제너럴하게 쳐다보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B에서만 A를 쳐다봤을 때의 상태인 거고요. 결국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제너럴한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속도에 다시 B를 더해주게 되면 이 콘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A는 이 콘 안에 벨로시티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이 콘 밖에 있는 아무런 속도나 설정하게 된다면 충돌을 하지 않는다는 게 벨로시티 옵스터클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큰 기본적으로 이 속도가 일정할 때, 컨스턴트일 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벨로시티 옵스터클은 일정한 타임 인터벌로 계속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제 이건 반면에 다이나믹 윈도우 어프로치인데요. 다이나믹 윈도우 어프로치는 그냥 제가 심플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제 윈도우 어프로치라고 해서 현재 제가 가지는 운항 선박이 도달할 수 있는 속도, 실제 속도에서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을 윈도우라고 했을 때 그 윈도우 안에서만 계산을 하겠다, 역량을 계산하겠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피할 거냐,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거냐 할 때 이제 목적 함수가 이 밑에 있는 목적 함수가 됩니다. 이제 어떠한 제가 예상하지 못한 물체가 나타났을 때 피해야 되는데, 그 피할 때 헤딩은 제가 가고자 하는 목표 헤딩이랑 가장 비슷하게 가도록 하되, 그리고 그 물체랑의 거리는 최대한으로 두고, 이제 피하고자 하는 물체랑 가까울수록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거리를 둘수록 높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속도도 가장 빠른 속도로 제가 원하는 목표치랑 최대한 같은 헤딩을 가지되 피하는 물체랑은 멀리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크게는 이제 제 목표는 사실상 이제 완료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어진 저의 현재 목표, 제가 가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거기서 가는 경로, 그리고 그 갈 때 물체가 나타났을 때 피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전역 경로, 그다음에 지역 경로 계획까지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주어진 마커나 이제 다른 사물 물체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인식할 거냐, 그래서 이제 사실 딥러닝이 좀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저희 아시다시피 컴퓨터 비전은 이제 사람이 인식하는 것처럼 컴퓨터도 이제 영상이나 사진을 인식하는 분야인데,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욜로라는 걸 도입해서 이제 마커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은 제가 구현한 거고요. 이제 여기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주어진 카메라로 주어진 마커를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다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한 건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인식이 가능은 한데 제가 주어진 여러 가지 소개해드리려 했는데 이제 컴퓨터가 학교 측에서 이제 대회가 끝나니까 회수를 해가가지고 오늘 이 직접적 구현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제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인식할 거냐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패턴이라고 특징이라고 할 거예요. 특징을 인식하는데 그러면 컴퓨터는 사진을 인식하기 위해서 픽셀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RGB 세 장의 픽셀로 이루어진 사진을 각 필터를 통해서 각각의 뭐 vertical 라인이 되었던가 horizontal 라인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특징만 추출하게 되고요. 그 특징을 필터를 통해서 추출한 뒤에 이제 컨버전 레이어를 통해 컨버전 레이어가 여러 가지 필터와 이제 풀링이나 이런 레이어를 통과한 뒤에 이제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얘가 무엇이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이게 큰 부분인데 근데 사실 제가 도입한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큰 이미지 한 장에서 이 전체를 찾는 것이 아니죠. 여기 각각의 사물에 대해서 인식을 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단순 인식이 아니라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사물 인식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RCNN과 욜로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욜로 같은 경우는 2016년 이게 레드몬이라는 분께서 발표했는데 사실 이게 이분이 이 논문에도 사실 참여를 한 저자입니다. 사실 전혀 다른 거라 원리는 다를지라도 이제 사실 서로 다 이어져요. 같은 저자분께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1저자분께서 이러는데 이분이신데 레드몬이신데 가장 큰 차이는 네, 보통 그래서 그 오브젝트 디텍션을 비교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제 주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Fast RCN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물 인식을 한다고 할 때 보면 그 주어진 사진에서 어느 위치에 물체가 존재할 것이냐 그리고 그 존재하는 물체는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전 프로포절이라 해서 사물이 어디 있을 거냐는 그 부분 하나 그리고 그 존재하는 부분이 어떠한 물체일 것이냐라고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하나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RCNN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각각 나누어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 때문에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확도는 높고요. 근데 욜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사물인식이라는 이 문제 자체를 그냥 단일 리그레션으로 쳐다보자 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지금 여기 실제로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상 한 번에 진행되는 프로세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사용한 건 욜로인데 왜 사용하게 되었느냐 사실 리얼타임 디텍션 저희가 운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제가 물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욜로입니다. 리얼타임 디텍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이랄 게 RCNN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리전 프로포절을 먼저 하고 그 리전 프로포절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주변 백그라운드가 바뀌었을 때는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욜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가지 리그레션으로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 대한 에러가 없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RCN은 방금 말씀드렸던 걸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한다. 근데 욜로는 한 번에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결과적으로 각각 환경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직접 훈련하고 테스트를 해봤던 결과인데요. 심플하게 사실 이제 러닝 레이트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얼마만큼 업데이트를 할 거냐, 제가 주어진 어떤 에러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훈련을 시킬 거냐 해서 각각의 비교치고요. 그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얼마만큼 그 정보를 업데이트 할 거냐는 부분이고, 서브 디비전은 사실 그 64개의 이미지를 한 번에 그 처리하는 게 이제 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64개를 또 8개로 분리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 용량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가장 큰 부분은 이제 해상도에 따라서 정확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픽셀이 작다 보면 그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작겠고, 또 에러가 정확하게 특징을 추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도가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높은 해상도를 썼을 때는 전체적으로 더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해상도가 올라갈 경우에는 센싱 타임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에러와 정확도를 표현한 건데요. 이제 총 0번에서 이제 8000번 이제 그 epoch을 돌았고요. 점점 뭐 에러는 당 떨어지겠지만 이제 보시면 약간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낮은 해상도로 훈련했을 때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높은 해상도로 하면 일정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다 완성된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이 얼마만큼의 이제 거리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건 병욱이 형께서 한번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셨었는데요. 이제 60m 정도까지는 거의 이제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다가 이제 그 거리가 떨어지면 이제 컨피던스가 갑작스럽게 다들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사실 50%에 거의 수렴할 때는 50%의 컨피던스라는 건 사실상 저희 동전 뒤집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확률이 거의 신뢰도가 조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640에서 320 정도의 해상도였기 때문에 이건 아마 올린다면, 해상도를 좀 더 올린다면 이제 거리에 대해서 정확도도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해상도가 높아지면 그 처리하는 속도 또한 느려지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약간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제가 빨리 끝내버렸나요? 그래서 제가 했던 논문의 내용은 이렇고요. 마찬가지로 대회에서도 이제 이걸 제가 테크니컬 레포트로 제출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중간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 준다고 고생 많이 했네. 준비한다고. 이게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하려고 되게 고생스럽게 만들었다, 그죠? 근데 너무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우리? 제가 사실상 너무 좀 빠르게 한 경향이 있어서 항상 좀 그렇게 잘해보려 하는데, 네. 빠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우리가 이 오토노머스 비어클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소드 쪽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긴 했지만은 뭐 프레젠테이션이 빠르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냥 가볍게 아무거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끄신 분들, 마이크 켜신 분들은 질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발표 끝나서 그냥 켰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걸 네. 하면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여기 제가 여자친구 컴퓨터까지 빌렸는데 이게 날아가 버렸네. 일단 가볍게 질문 한번 부탁드립니다.
60m 제일 거의 마지막 거 있잖아. 그 마지막 그림에서 60m까지 신뢰도가 있을 때 그러면 이 배가 속도가 예를 들어 한 어느 정도 되면까지 60m 앞에 사물을 확인을 했을 때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이 배가 지금은 멈춰 있는 상태에서 디텍션을 했잖아. 그러니까. 어, 네, 네, 예를 들어 그래서 네가 신뢰도가 이제 60m까지가 90% 이상이라고 봤으면 그 이후 거는 이제 버린다고 치고 그럼 60m 전반까지만 이제 사물을 인식을 하는 걸로 네가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짰다 향후에 네, 그래서 이제 선박이 실제로 이게 항해를 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네, 60m 앞에 장애물이 있어. 네, 그러면 얘가 이걸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60m면 충분히 안전한 거리인지 아니면 적어도 뭐 120m까지는 얘가 뭐 그 사물이 확실히 인식이 돼야지만 비로소 뭔가 안전하게 그 뭐고 저뭐그 얼터너티브 패스 뭐 웨이를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자율운항이 구현되고 나서 가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역 경로 계획이랑 다 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완전하게 성공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공한 뒤에 테스트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사실 네,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60m 정도면 충분한 그 시야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60m면 소형 선박 이 정도 크기에 이제 10m 정도 이내의 선박에서는 네,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대형 선박에 이게 된다면 아마 좀 또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포트 같은 경우는 그냥 틀면 되니까 그냥 네, 바로 틀리잖아. 네. 내 생각에 한 60m 정도면 근데 근데 대신에 60m라도 소형 선박이 가지고 있는 속도를 생각하면 그치 5초 순간 아니야? 그렇지 순간 아니야? 그렇긴 하겠다 그죠. 적어도 한 글쎄 엄청 순간이겠다 그죠. 엄청 엄청 순간이지. 빠르잖아. 소형 보트가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면 아 네,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제 저희 선박에는 근데 기본적으로 다 라이다가 달려 있어서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라이다가 있다면 제가 물 위에서 관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 궁금한 게 여기서는 단순히 배라는 인식보다는 그냥 지금 상황 인식에 초점을 맞춘 거고 이 배의 특성에 맞는 어 연동이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면 탈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고 뭔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 그냥 고려를 안 하고 상황 이렇게 이미지 센싱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야? 네, 맞습니다. 음, 지금 여기서는 네. 그냥 한국에서 네가 말하는 A스타 알고리즘이 우리 스타크래프트 유닛이 움직일 때 A스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움직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네, 정말 이제 맞습니다. 몇십 년 전에 이렇게 만든 건데 이제 우리가 장애물 피하기 게임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쓴다고 들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다른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니처럼 인식은 못했지만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선방들 해가지고 알고리즘 써가지고 피하는 거 이렇게 대신에 그분들은 이제 진짜 뭐 몇십 마일에 있는 선박까지도 그냥 자동으로 인식된다고 보고는 있지. 대신에 이런 이미지 인식은 안 하고. 그래서 어, 이게 물론 상선에는 모르겠다 어떻게 되는지 나도 감은 없다. 이 라이다를 설치해서 실제 한 2018년인가? 카이스트에서 라이다 설치해서 소형 보트로 피하는 것까지 하는 거는 봤긴 봤었거든. 실제 배에 달아가지고 피하는 것까지. 네. 어, 저도 기사를 사실 음, 이제 소- 회피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컴퓨터 비전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저는 없다. 직접적이진 않다고 생각되고요. 음, 말씀하신 대로 회피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알고리즘, 회피 알고리즘이 음.
직접적으로 작용을 할 거고 라이다나 레이더를 이용해서 이제 컴퓨터 비전은 보조적인 부분으로서 좀 더 작용하는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체에 따라서 선박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인식을 하고 선박이면 스타보트 포트 몇 대고 스타보드를 서로 이동한다든가 이럴 때 근데 이제 선박이 아니면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하나 이렇게 돼?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네. 그 혹시 이거 오브젝트 디텍션 하실 때 그 이미지 카메라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라이더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두 개를 합쳐서 인식을 하는 건가요? 이미지를 디텍션 할 때는 카메라만 사용합니다. 혹시 대회에서 여기 막 안개 끼고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옵션 같은 거는 없었나요, 혹시? 일단은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외부적인 환경 요인은 일단 제외하고 진행했습니다. 대회에서도 그럼 제외하고 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에 발표할 때는 근데 사실 이게 대회에서는 이제 이걸 구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대회가 한 가지 상황을 줘놓고 각자 팀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대입해서 누가 제일 좋은 결과를 내느냐 그 대회인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걸 실시간으로 자기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결과를 보는 거야. 그렇게 봤었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세미나를 PPT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세미나가 있었는데 아니요. 아, 그런데 그 장면에서는 바로 저희 눈앞에서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아마 음, 처음이라서 그런 게 목표긴 했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로스 프로그램을 구현하려면 단순히 그냥 갖다가 옮겨서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 관련 로스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그 패키지들이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베이스가 되는. 그러면 하나의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 환경을 그쪽에서 다시 또 구축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연락이 또 엄청 왔었거든요. 제가 하나 짜서 이렇게 보냈는데 도커라는 걸 제가 사용할 줄 몰라서 그냥 프로그램을 덩어리만 보냈는데 사실 그 덩어리를 구현하려면 또 더 큰 덩어리가 하나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완전 실시간으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럼 궁금한 게, 그럼 1등은 어디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이 1등도 마찬가지로 사물 인식하고 이제 실제로 운항까지 한 거야. 어떤, 그런 거 같습니다. 1등은 제가 그냥 논문을 제출했던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 음, 학사생들이었어. 그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봐볼까요? 별로 이게 봐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게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게 있어서요. 이 오토십이 제한이 지금 프로젝트 들어가는 그거 아이가? 제한이 오토십 들어가는 거 네, 아이가? 저는 일단 바우리는 오토십이고요. 저는 사실 음, 오토십으로 할지 딴 걸로 할지 좀 이따가 음. 말씀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네요. 네, 여기 학생들이 한 건데 석사생인지 딱히 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어느 학교예요? NTNU인가요? 아니, NTN은 아니고 University of 포르투 어디에 있는 대학이야? 포르투갈 포르투갈이야. 아니, 포르투갈 맞나 한번 네. 검색해 볼까? 아닌가? 포르투 그거 아니에요? 축구팀 것 있는데 같은데 포르토. 너잘 몰라. 그렇구나. 그럼 네, 2등이 그래서 NTN이었나? 2등이 포르투갈 맞다. 두 번째 이름이 리스본입니다. 리스본이에요. 리스본. 리스본
아, 입에는 뭐 솔라 보트를 만들었네. 방금 간단하게 제가 어. 리포트 봤는데 자기 어. 학교에서 자기가 하던 어. 프로젝트가 솔라보트인데 그걸 그대로 좀 들고 와서 했다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냥 꼭 자기 뭐고 그 라이프 보트 안 해도 되나요? 아마 안에 그걸 하지 않았을까요? 내부적인 그 자율 운항 시스템을 그대로 들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거의 아. 구현한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자기네들은 그쪽에서 테스트도 같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실사 보트에서. 이렇게 목숨 걸었네. 이야, 대단하네요. 약간 근데 이걸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람들이 좀 할 수 있었지 사실 새로운 사람들이 하기에는 참 좀 재훈 진짜 고생 부담스러워. 많이 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혼자서 그러게, 야. 그러게요. 혼자서 저 아닙니다. 3등, 저는 이름, 스트라스클라이드도 나와 있네. 여기 어디 있습니다. 어디 이게. Place goes into the 스트라스클라이드, 어, 뭐고, 상금은 제한이한테 말 못했는데 그 누구지 그 콘스탄티노스랑 30% 떼주고 내가 먹었어. 아, 오. 잘했다.